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 양도세 낮추고 주담대도 허용한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수단으로 총동원을 하고 있고요. 규제지역 분상제 추가 해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국민평형 등록 임대 복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급격한 냉각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양수단을 총동원한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연장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파괴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겠다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해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법인의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주택가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세율에 해당하는 1에서 3%가 적용이 되고 3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조정은 6%, 비조정은 4%가 적용이 됩니다. 4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6% 중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6%가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법인이 얼마였어요? 네, 법인은 12%였습니다. 법인은 집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 낮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이후에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가 원래 20% 30% 중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2023년 5월 29일까지 중과를 배제한다.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저건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보나마나 내년까지 일단은 일시적으로 하고 그때 다시 원위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연장할 것이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장이 된다. 법 개정에 문제가 된다면 2024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선거에서 민주당의 다수석을 뺏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이다 보니까 협의를 잘 안 하죠. 자기네가 했던 거다 보니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때까지는 이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해주고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석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부담대도 허용을 합니다. LTV 30%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하고 수도권의 광명, 하남, 그다음에 수정구, 분당구가 현재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죠. 규제지역 제외가 되게 되면 LTV가 높아지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임대사업자 활성 대책도 내놨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국민평형 장기 매입 임대가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형아파트에 대한 등록 임대 부활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넓은 평수까지 재개됐다.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 국민주택이라는 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지방 혜택 복원이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야 된다.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들이 시장의 매수 심리를 얼마만큼 자극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너무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였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한치 월급 연봉을 다 때려가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산답니다. 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격하게 하락이 됐다는 거죠. 이 집값 하락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하락기도 있고 상승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집값 하락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 하락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규제 완화 한다고 하다가 한번 시장 상황을 보겠다라고 그런 약간 뜨뜨문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집값 하락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착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문재인 정부 그 이전은 복귀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다 풀면서 서러운 일시적 2주택 세금 대출 규제 여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일시적 2주택이 뭔지는 알 겁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거죠. 내가 2주택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렸어. 안 팔렸는데 빨리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집을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시적 2주택을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거는 양도세에 매기질 않겠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취지로 원래 일시적 2주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후 잔금을 내는 주택의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 또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였다는 거고 3주택에서는 조정은 6%고 비조정 4% 했는데 기존에는 원래 8, 10이었는데 이거 반으로 줄인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잔금을 치른 일시적 2주택 여전히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 중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 집의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소급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이전 잔금이 치러진 경우에는 완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일시적 2주택자들이 서러운 일시적 2주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그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오려다 기존 집이 안 팔려 발목이 잡혔다. 매년 2월까지 경기도 집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되고 시세에서 중과를 피한다. 그 사이 호가를 수차례 낮췄지만 기존 집을 내놓은지 1년 반이 넘게 팔리지 않고 있다.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매도가 더 어려져 빈심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이런 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 말고 기존에 집을 살고 계셨어요. 다른 데 분양을 공고가 나온 겁니다. 공고가 나오니까 거기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한참 막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여다 보니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데 계약금만 내고 계약금만 일단 내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를 해두든지 아니면 중도금 유예를 시켰으니까 잔금 때까지는 이 기존에 있는 집을 팔면 새로운 집에 분양가가 피가 엄청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조건부 계약이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가죠. 예상이 빗나간 거죠.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늘려달라. 6개월 안 되니까 24개월로 늘려달라고. 24개월 늘려줬습니다. 이제는 뭐 하냐?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집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국토부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주게 되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내주게 되면 벌금을 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등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 이 집이 팔리진 않았어. 그럼 그때 가지고 안 팔렸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등기 말소합니다.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일시적 2주택자예요. 그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정부 책임이에요. 이분들이 대출 규제도 안 되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내 집을 내놔서 최소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내 집이 아직 계약도 안 됐어. 그냥 집만 내놨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만 내놨어. 내놓은 상태에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집이 안 나가니까 저쪽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잔금도 치러야 되고 이러는데 이 집이 안 나가요. 이 집이 안 나가면 저쪽 가서 잔금도 못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쪽에 또 계약금도 떼요. 근데 그런 경우 제가 자주 봅니다. 일들을 거꾸로 하시는 거지. 여기 지금 사례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서울로 이사 오려다 기존 집이 안 팔려 발목이 잡혔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지만 일들을 거꾸로 한 거죠. 일들을 거꾸로. 본인들이 일들을 거꾸로 해놓고 정부에서 지금 책임져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봐요. 그 사이 호가를 수차례 낮췄대잖아요. 안 나가니까
호가를 수차례 낮추죠. 계속 낮추죠, 지금. 저 낮추는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막 2천, 3천만 원씩 내립니다. 그러니까 집값들이 어떻게 해요? 집값들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막. 1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30% 40% 반토막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 정말 그렇게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 내 집이 갖고 있는데 다른 데 분양받고 조건부 분양받아서 어떤 수익을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투기 세력이라고 그분들이 지금 집값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5억 아파트 중개보수가 1,050만 원인데 이게 아까워서 서울 세 채 중에 한 채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저희가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도 아까워서 저 주기 싫으니까 직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뭐 개인과 개인 간에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집을 중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격 조정하고 뭐 이러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네 집을 짓는데 나중에 다 준공이 다 끝나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설계비가 한 수천만 원 됐나 봅니다. 아니 종이 쪼그레다가 줄 몇 개 쭉쭉 꺼놓고 무슨 수천만 원씩이나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건축 설계사가 그분을 하루 종일 이쪽 저쪽을 이제 모시고 다녔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하루 종일.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돈을 주더래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충분히 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중개사들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매물을 올리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뭐 가격을 조정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부수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거래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거 다 누가 물어냅니까? 네, 중개사가 다 물어냅니다. 뭐 공제조합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공제조합에서 일단 물어주고 그 금액은 저희 공인중개사가 그대로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터졌다 하게 되면 협회에서 일단은 그 돈을 물어주고요. 그 2억 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다 받아냅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2억 원을 다 내줘야 됩니다. 본인의 실수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잖아요. 협회에서 다 내주는 줄 알죠? 아닙니다. 협회에서 고스란히 그 2억 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럼 저희는 집 날립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파트 중개보수 1,050만이 아까워가지고 직거래를 한답니다. 직거래를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뭐 그 금액이 아까워서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수수료까지 뭐 1,050만 원 낼래니까 아깝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될 게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매수한 집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계약 후 연락이 끊어버립니다. 그거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중개사가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찾아가서 하자고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그렇게 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소송을 벌여야 됩니다. 직접 소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소송 하려면 이거 500만 원 갖고 될까요? 변호사 비용 5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50만 원 안 내려고 하다가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라에서 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일부러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험도 어렵게 내가지고 시험 붙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럼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다 직거래하라 그러지. 개인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라고 그러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한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지금 세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분들이 주택수요자 76%가 내년 아파트가 미분양이 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미분양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날 수밖에 없죠.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된 물량은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76%가 미분양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분양 난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 미분양 난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이 미분양 난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민 임대 아파트들 공공임대 이런 걸 많이 짓지 않고 있습니까?
민간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매입을 해주는데 얘네가 원하는 분양가대로 분양해주면 안 되죠. 분양을 받아야죠. 원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로 뭐 매입을 해줘도 손해날 일은 없잖아요. 다른 분양된 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미분양 난 거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줘도 손해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원가로 매입해서 그걸 임대 아파트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민간이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까? 잘 짓잖아요. 잘 지으니까 그들도 매입해서 이런 미분양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가 다가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매입하잖아요.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들도 한번 매입해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의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4가지 뉴스를 가지고 부동산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